어제 이제 장성철 소장발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장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와 1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걸 밝히셨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월요일 날 MBC 가서 했어요. 아, 이미 했어요, 한번? 월요일 가서 했어요. MBC에서. 그런데 그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네. 어제 아침에 CBS 가서 그러니까, 네.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던데 더 웃긴 게 뭐냐면 MBC 너무 웃겨. CBS에서 내가 얘기했다라는 거를 써가지고 MBC가 또 보도를 한 거야.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해줬는데. 아니 나 어제 MBC 가서 먼저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이제 사실은 누가 통화했는지는 공지의 사실이 됐고 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내가 통화했다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이제 대통령실 분위기를 항상 전달해주는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연찮게 만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요 얘기도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기사 가치가 있는지는 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영 기자님은 이제 기자시니까 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기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 얘기하는 게 뭔 기사가 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와 어제 저도 전화 오랜만에 엄청 받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허은하 대표님께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죄할 거 전화통이 난 궁금한 게 전화통이 불나가지고 허은하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는 왜 친해요?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몰라요. 그거는 이제 원래 알던 사이요? 허은하 대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나중에 기자분들이 알려준 건 뭐냐면 나이가 같다. 아, 동갑이에요? 네, 72년생 나이가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관저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만찬을 했는데 나이가 같으니까 얘가 좀 통하는 게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물어볼 곳이 없어가지고 딱 오늘 오니까 우리 장 소장님 그러니까 계신 딱, 거잖아요. 예. 솔직하게 소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허나 대표도 그렇고 네. 명태균 사건에 이준석 의원이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개혁신당 사람들이. 그래서 예.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개혁신당 이거 사실상 좀 같이 움직이는 스탠스 아니야? 뭐랑? 명태균 씨랑요? 명태균 혹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 통화도 그렇고. 허재무 씨가 그렇게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에 아, 대해서 제가요? 상당히 나 좀 이거 유감이다. 기사 보고 온 건데. 유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과 명태균 씨는 상관이 없죠. 상관관계가 네. 없고 그냥 천하람, 이준석이 이전에 좀 명태균 씨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했고 특히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명태균 씨랑 약간 좀 연락을 받으면서 긴밀하게 여러 네. 가지를 상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음. 만약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론 조작을 서로 공모하고 모의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당대표 선거 나가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피해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준석을 띄웠다든지 이러한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거지. 옛날부터 알았잖아. 이거 가지고 잘못됐어.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변명을 해주면서 우리 허재무 평론가의 이 프레임에 스스로 막 들어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하게 하네. 아니, 뭐가 사실, 문제인데? 예, 그 허은하 대표 얘기를 좀 돌아와 보면은 그 7월 12일 시부상을 당해서 위로 전화를 받았다고 맞아요. 했는데 예. 그 내용인즉슨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고 했다는데 본인은 죄송하지만 어렵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뭐 그냥 신세 한탄 하려고 했겠죠. 네. 저는 허은하 대표가 정치하기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미지 컨설턴트 네. 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이미지 컨설팅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거는 저는 뭐 조롱하거나 비난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도 코바나 컨텐츠, 뭐 문화 컨텐츠 기획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한편 생각해 보니까 허은하 대표와 그 비슷한 하나의 좀 취향 아, 영역적으로 또는 그런 영역적으로 예.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동질감을 통하는 느끼지 게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역대 영부인 중에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만났다던 치더라도 특정 의원한테 전화를 건다. 이거는 쉬운 결정은 전 아닐 것 같은데 원래 많이 전화를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근데 뭐 위로하려고 전화했으면 네. 그거는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지. 아유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좀 네. 마음 잘 추스리고 좀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위로 드립니다. 끝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아 말이야 내가 진짜 요즘에 너무 많이 공격받고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정말 좀 만납시다. 진짜 이 한동훈 진짜 이 나쁜 인간 내가 진짜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지. 아니 근데 그게 저는 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여성 의원에게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고 허은하 의원은 개혁신당이에요. 아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똑같고 네. 좀 살아온 이력 중에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뭐 동질감이 있었겠죠. 그런 느낌은 좀 드네요. 왜냐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관련 행보를 두고 얘기할 때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앞에 했다 이런 걸 의심하다 보니까 뭔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따로 있는 상황에서 뭘 그렇죠. 의심을 해요? 네. 의심은. 의심하지 마요. 그랬지 뭘 의심을 해.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 이것도 개혁신당이 통화를 하니까 혹시나 네.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음. 제가 봤을 땐 일단은 뭐 명태균, 김건희, 개혁신당 뭐 이렇게 좀 뭔가 있을 것 같아라고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당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겠죠. 개인적 네. 관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이 허은하 대표와의 뭐 취향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른바 계보로 분류될 때 이준석 계보로 분류됐잖아요. 네. 허은하 대표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약간의 편안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거는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개인들 간의 관계로 봐야 돼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김종인 네. 이 네 사람이 어떤 한 팀 같고 반대쪽에 윤핵관들 뭐 이철규, 윤한홍, 네. 장재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2021년 9월 달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를 저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 뒤에도 보면은 오히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는 관계가 좋았고 또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메시지가 비슷해요. 윤석열 후보는 연기자일 뿐이다. 그리고 뭐 명태균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종연출 기획은 누구고 뭐 김건희 씨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은 자기들 생각에는 그 당시 우리 같은 편이었어. 네. 그리고 또 그 같은 편에 뿌리에서 뻗어나간 사람이 허은하 씨야. 허은하 대표 이런 식의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뭐. 그 정도 느낌이 당적인 문제로 엮는 것은 뭐 저는 아니 적절치 이런 않다고 같은 봅니다. 편이라는 의심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장 그 미공표 여론조사를 시행한 사실이 이제 나타났는데 강혜경 씨에게 이제 여론조사 돌려볼 걸 지시하면서 1000개 바로해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이 이야기해서 사모님 궁금하대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김건희 여사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될까. 그래서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여론조사 한번 해서 드릴게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뭐가 문제일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뭐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정치적인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의뢰해가지고 돈을 안 준 건 문제지만 그 김영선 대가성 공천 준 건 상당히 불법적인 것들이 처벌받아야 될 문제지만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거 여론조사 한번 해주세요. 궁금해요. 막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공천 문제라든지 아니면 창원 산단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행사했는지.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빌드업으로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건데 김건희 여사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명태균 씨에게 상당히 의존한다고. 그럼 뭐 더 이상 뭐 둘 사이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희가 아직 확증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강혜영 씨와 나눈 대화의 상당수의 그 사모님 김건희 여사를 뭔가 언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궁금한 김건희 여사도 사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만약 이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론조사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알지 않았을까요? 예. 반대로 영부인이 돈 주는 게 쉬울까요? 아. 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주는 것도 법률적인 문제에서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거고 네. 돈을 줬다라면은 여사가 정치적 관심을 갖고 여론조사까지 했다. 또 선거 개입 논란 그렇죠. 이런 데도 네. 빠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대선 당시에도 돈을 안 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안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돼요. 네.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발화될 수 있는 것과 네. 그다음에 요것들을 빌드업하기 위한 사적 친분 관계 요걸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터뜨리는 것들이 이걸 구별 못하고 막 터뜨려 버리니까 섞여서 예. 막 그 쉽게 말하면 국민들도
이게 뭐야? 그렇죠. 뭐 네. 저기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이상한 드라마야.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보셨을 땐 지금 언론은 약간 논점이 흐려지게 너무 막 터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강혜경 씨의 25명 명단 그것도 사실은 저는 논점을 그거는 흐렸다고 그렇죠. 봐요. 예. 그게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랑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요 세 사람의 관계에 축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25명 의원들 다 해명했잖아요.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별 사이 아니라는 본인은 취지로. 예. 나는 예를 들면 장성철과 경쟁하는데 장성철 여론조사에 박진영 이름 넣을 수밖에 없어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까지 막 터뜨려 가지고 이상한 식으로 게이트를 물타기 하는 그런 역할들 한 측면도 있어요. 좁혀서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 당무감사 얘기도 나옵니다. 올해 총선에 이제 공천할 때 반영을 했겠죠. 그 김건희 여사를 여기서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3일입니다. 거기서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당무검사 꼴등했다며 여사한테 구구절절 텍스트 문자로 보냈어. 여사가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당무감사 결과는 원래 비공개 아닙니까? 네. 이것도 좀 놀라웠어요, 솔직히. 네. 저도 이제 당대표실에 있으면서 당무감사 이렇게 한 걸 딱 스크린했거든요. 당시 제가 대표실 부실장인데 네. 그리고 조직국장은 제 동기를 제가 추천해가지고 임명이 됐어요. 오. 왜냐하면 기조국, 총무국, 그다음에 조직국은 딱 장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세부서 딱 장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일하기 편한 제 동기들이나 제 친한 선배 딱 앉혀놨단 말이야. 네. 그 조직국장한테 당무감사한 것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런 안 사이인데도 돼. 안 된다. 안 된대, 안 된대. 추천인한테도 안 된다. 안 예. 된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만큼 그게. 이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무감사 최하면은 바로 그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날아가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명태균 씨가 알았다는 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김영선한테도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에서 대통령실로 이 정보가 샜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누군가 보고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이나 명태균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당이라도 당무감사에 원본이 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보통 뭐 이제 분위기를 전달하겠죠. 네. 뭐 하위 몇 %의 뭐모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가더라 이 정도 전달은 되는데 이렇게 강혜경 씨가 당무감사 꼴등했다며라는 식의 전달이 됐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정보가 다이렉트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라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저는 당무감사 실무자를 직접 해봤거든요. 예. 하면은 저희 때는 이제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을 때니까 각서 쓰고 하죠. 상호 그 건드리지 않는다는 각서 쓰고 하는데 요즘 민주당은 더해가지고 개인이 그 개인 컴퓨터에 아이디 넣고 들어가서 탁탁탁 치고 탁 해버리면은 끝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가 저는 국민의힘도 그 정도 지금 시스템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 제가 이제 그 당대표 이제 보장할 때 네. 뭐 조직국장은 제 친구니까 딱 이제 제 힘 쓸 때였어. 제일 힘 제일 쓸 셀 때. 때. 극성기. 방 있을 때 그죠? 극성기 예. 내가 딱 예. 조직국장 내 불러가지고 비선은 아니고 앞선이네. 아니 나는 부실장이었어. 공개적인 자리니까요. 예. 불러가지고 자 우리 딱 나중에 뭔 일을 우리 할지 모르니까 당원 명부 좀 다 줘봐라. 안 된대. 안 된다고. 안 되지 이거 불법인데요. 내가 당대표 부실장인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좀 내놔봐라. 그냥 가서 좀 이렇게 조직국장인데 그걸 못하냐. 네. 자기는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 간다고. 그리고 열람하는 걸 시스템을 어떻게 해놨냐면 로그인한 기록을 쫙 다 남겨놓는데요. 맞아요. 누가 붙는지 알 수 네, 있게. 그래서 누가 보고 예. 누가 유출했는지 다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데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당에서 하는 일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이게 나갔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당무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정당이요 허술해 보이지만 군사 정권이 쿠데타하고 탱크 몰고 오지 않는 한은 당원명 무유출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목숨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정치 결사체고 자기들과 같이 결사한 사람들을 네.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의식과 약속과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명부의 문제도 물론 이제 캠프에서 이제 편의상 제공한 것들이 유출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명부의 유출 문제도 거론이 됐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예단할 수 있는 형태의 감사 결과도 뭔가 좀 사전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정당 운영 전반에 대한 그런 뭐 신빙성 문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명부 듭니다. 유출은 네.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건 안심번호기 때문에 네. 그 20일 안에 다 폭파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누구나 여론조사 하라고 줄 수가 있는 네. 부분이라서 문제가 없지만
당무감사 결과가 이렇게 유출됐다는 것은 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정말 시스템 점검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창원산단 보고서 작성을 그렇죠. 지시하는 네.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언급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거는 2022년 11월 23일 날 이제 통화에서 밝힌 내용 같은데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문구 얘기하는 거였죠? 네. 넣어야 한다면서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무한테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네. 플랜카드로. 이거는 습관적으로 사무를 언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문자 주고받은 거 보셨잖아요. 야. 그리고 결과를 보셨지 않습니까? 김영선이랑 네. 공천 받은 거.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의심이 되는 거고 네. 결국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사인인데 국가기관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야말로 맞아요. 국정농단인 거고 그렇지. 사실 저는 최순실 사건보다 훨씬 크다고 봐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네. 맞아요. 아니, 최순실 씨는 연설문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개입한 연설문이 늘 상시적으로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메시지인데 이거는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검찰에서- 이권관계도 있고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명태균 씨를 믿고 의지했고 뭐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왜 뭐 직함이라든지 직책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좀 있나요? 천공에게 직책은 안 주잖아요. 건진에게도 직책 안 주고 그냥 본인이 남겨두고 그냥 상의하고 야인으로 도움 있는 받고 거지. 네. 그런 거지. 그리고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공식화하는 순간 네.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그래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음지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 검찰에서 수사 안 하면은요. 네.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저는 장 소장님 요 의견에는 반대예요. 그래요? 그래요? 예. 공사 구별을 못한 사람들이고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 인사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고바나 컨텐츠 출신들은 아무나 막 집어넣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명태균 씨를 인사 검증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못 들어온다라거나 아니면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세간의 그 뭐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명태균 씨가 안 들어오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오려고 했다. 오히려 오히려 명태균 씨 발언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 인수위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김건희 여사가 공사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가까이 두려고 했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명태균 씨는 안에 들어가서 공무원하는 것보다 밖에서 이런 활동하는 게 이른바 훨씬 더 자유롭고 속된 표현으로 짭짤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직책을 줘도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 네. 내가 관저의- 이 정도 급이야? 관저의 비서관 수석 해가지고 아니 관저의 비서관 수석해봐야 연봉 1억인 거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제도권 내에 시스템 내에 들어가 보면은 자유롭게 못 움직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애초에 제2부속실 만들려고 했을 때 안 만든다고 했던 이유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냥 김건희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았고 명태균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서로 그냥 저는 작은 생각이지만은 명태균 씨가 뭔가 이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가 좀 있잖아요. 본인의 그런 재정 상태가 뭐 좋지 못하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커리어를 가졌는지 이런 게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공직에 가려고 하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공개적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받아야 이제 뭐 되니까 제대로 검증 안 한다니까요. 인사 검증조차. 문제없어. 이 정도는 문제없어. 신용불량자라고 하던데. 신용불량자 못 들어가지. 네. 아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마도 부분들도 예. 뭐 저부터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디 출전이 있었는데 안 갔잖아요. 못 간 거 아니고? 아니 월급이 작았어. 아. 월급이 작고 뭐 방송하는 게 그게 훨씬 재밌고. 그게 네. 거절할 줄 알고 그런 자리를 제안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좋은 자리를 찍어서 딱 제안을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네. 결국은 이 시점에서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강조되다 보니까 네. 그 김상훈 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통령실이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면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안에서도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은 대책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네. 금요일 날 같이 들었던 얘기는 네. 뭐냐면 거의 잠적 수준으로 조치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네. 어떠한 공사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거죠. 이제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못 해요. 안 돼. 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김건희 여사 간다고 하면은 오지 말라 그래. 이제 이런 식의 아.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겠어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그냥 김건희 여사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그냥 뭐 언제든지 얘기하면 좀 많이 좀 뭐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아 분위기가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대통령의 분위기. 대통령의 분위기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감정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높은 조치가. 수준의 조치와 뭐 여러 가지 대응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기류가 바뀐 계기가 명태균 게이트 아니면 그때부터래요. 뭐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예. 명태- 윤한 갈등보다는 그게 더 그렇죠. 명태균 사태가 터지고 얼마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힘들어했나 봐요.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는 우와 막 큰일 난 것처럼 했는데 저러다 말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었는데 그건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아니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제 남긴 녹취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만 또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그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에 미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공지의 사실인 거고 그 보고서를 만들려고 강혜영 도촉하면서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 이런 표현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예. 방금 장 소장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모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몸인 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또 다르게 갈라치고 분명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과 전쟁인 겁니다. 서초동 가정부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눈에 안 띄게 한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사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수사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고 법률적으로 깔끔하시려면 서초동 가정부분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공동 소유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저는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보고가 올라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건의 때문에 내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돼요 라는 얘기를 윤핵관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특단의 조치 그리고 그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 이런 거를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보면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을지 아까 말한 것처럼 꽁꽁 싸맨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식적 네. 활동 안 하겠습니다. 저 해외 순방도 이제 안 데리고 가겠고요. 봉사활동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감동이 있겠냐고. 인정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안 네. 되죠.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특검 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특검 받겠습니다. 그렇죠. 특검 받겠습니다. 이거를 당사자의 특단의 조치라고 해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전쟁 수준으로 감정의 네. 문제로 치부하면 안 돼요. 네. 이거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맞아요. 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나면 그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오면 제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먼저 선언해야 국민들이 변했네, 바뀔까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좋습니다. 저 뭐 특별감찰관 받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저 대통령실 인사 쇄신하겠습니다. 정진석 자르고요. 원희룡 집어넣겠습니다. 이러면 웃잖아 이제. 대규모 개각입니다. 이제 개각이 아니라 개그가 되는 거지 이제. 예? 정진석 자르기를 그 이른바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김건희 라인들이 원한다면서요. 안 그래도 뭐 이제 일부 보면 행정관들이 불만을 가진 포인트들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있지만 내부에서 뭔가 좀 이런 것들 철저하게 끊어주지 못하는 윗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좀 품위를 지키라고 했다는데
저 대통령 본인이 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살다가 내가 정진석 실장 편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진석 편들면 나랑은 적이야. 그 사람이 나 방송 출연하지 못하도록 착한 공문 게. 보냈는데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장님. 정진석보다 더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나 진짜 박 원장님한테 실망이야. 아니 제가 그 서정욱 진짜.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는 정진석 실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없대 없대. 맞아. 근데 그러면 정진석 실장이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이 기사는 어디서 흘러나오라는 거야? 정진석 실장을 자르고 싶은 그 행정관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흘린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2주 전까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거 아, 아니냐. 검토가 네, 되는데 네. 하도 주위에서 이제 막 말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정현, 원희룡 이렇게 좀 하려고 네. 검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